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. 저희 채널A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단독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. 뭐라고 얘기했는지, 특히 이 김학의 동영상과 관련해서 윤중천 씨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부터 살펴보시죠.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은 김학의 씨는 맞고요. 그 여자는 그 이모 씨, 지금 현재 자기가 주장하는 그 여인은 아닙니다. 그 당시에 제가 그 서울의 유흥주점 쪽에서 이제 알고 지내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내려왔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. 동영상 속에 이제 그 주장하는 그 여인과 김학의와는 그 별장에서 만났던 사실은 없고요. 서울에서 만났던 거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김학의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해당 여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. 동영상 속에 나오는 여성은 김학의 전 차관과 이른바 만나는 다른 여성이었다. 그리고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을 내가 소개시켜줬다라고 말한 셈인데, 물론 그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 같은지 아닌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지만, 변함훈 변호사님, 네. 만약에 윤중천 씨의 주장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당시 이제 수사를 했던 분들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한번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눴던 적은 있었는데,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볼 때는 그 동영상을 보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수강간으로 기소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특수강간이라고 해서는 남성이 위력을 가하거나 폭행 협박을 통해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어야 되는데, 그 동영상을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일종의 뭐 대가를 받고,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관계에 응했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 어떤 가압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강간으로 보기는 좀 곤란할 것 같다. 그러면 그 김학의 씨의 상대방이었던 여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, 지금 자신이 피해자로 주장했던 이모 씨라든가 권모 씨 같은 경우는 그 여자와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거든요. 사실 그 수사팀에서 김학의 씨와 같이 있었던 동영상 여성은 아직도 신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전혀 실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특수강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지금 전혀 밝힐 수 없는 상황이고, 외관 상황만 봐더라도 이것을 강간으로 보기에는 상황 자체가 설명이 안 된다. 또 일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약을 먹고 먹이고 강도를 했던 것 같다. 그런 정황도 아니다. 여성들의 뭐 눈동자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수강간에서는 수사가 상당히 곤란했던 것이었고, 단순히 이제 건설업자와 이 고위직들 간의 뇌물 관계가 아니겠느냐. 향응 제공,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좀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예, 그렇다면 이 김학의 수사 상황도 사실은 좀 상당히 답답한 그런 상태가 아닐 수 없는데, 윤중천 씨가 또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. 김학의 전 차관에게 200만 원을 건넨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들어보시죠.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던 것 같습니다. 그 당시는 주로 식사하고 또 뭐 헤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몇 번 있습니다. 200만 원 정도. 네. 진국 가정에서 뭐 인사하라고 뭐 조금 이렇게 건넨 부분은 있는데, 뇌물을 줄 만한 뭐 사유도 없고, 또 수천만 원씩 뭐 줄 그런 입장도 안 되고, 그렇게 큰 돈을 뭐 건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. 또 2008년 춘천 쪽으로 그 발령 나고서부터는 서로 연락을 끊기고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.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200만 원을 줬지만 뇌물은 아니었고 그냥 좀 좋은 데 쓰라, 주변 사람 챙기라 라는 의미로 줬다는 거다. 그리고 2008년 이전에 줬다라고 윤중천 씨가 주장을 했는데, 여기서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박정화 대변인, 2008년 이전에 줬다라는 시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. 지금 보면은 그 윤중천 씨가 인터뷰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그 힘든 표정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업도 이미 기울어졌고 본인도 여러 번의 수사를 걸쳐서 이제 힘든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무언가 수사기관에 얘기는 해야겠고, 근데 이게 나에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돼야 되고,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공소시효라는 거를 법률 자문을 통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007년, 8년 전 이전에,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전에 약간의 뭐 그 금품 제공은 있었다라고 수사기관에 무언가
진술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건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공소시효상으로 그 편의가 좀 그러니까 공소시효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만 골라서 진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도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꼭 그 김학의 전 차관에게 뭐 지금 줬다고 하는 몇백만 원 이거 말고 다른 건들도 아마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진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점을 아마 좀 챙겨봐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윤중천 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돈 200만 원이라는 건 뭐냐면 김학의 전 차관이 2007년 8년 당시에 그 검사장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이 잘 안 돼요. 승진이 잘 안 되니까 주변에 뭐 당시에 있었던 유력 정치인의 형이나 혹은 뭐 그 참여정부와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수도권 유명 병원장 출신의 박모 씨에게 뭐 접근을 해서 본인도 같이 띄워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. 그러다가 이제 승진에 성공하고 나니까 돈 200만 원을 건네주면서 이걸 가지고 황금 열쇠를 만들어서 박 씨에게 전달해줘라. 이런 내용을 지금 윤중천 씨는 그 채널A 인터뷰를 통해서 진술하고 있는 거죠. 예, 물론 이 윤중천 씨의 한쪽의 이야기다라는 점을 밝혀드리고 자세한 것,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도 재차 밝혀드리겠습니다.